날이 갈수록 기후 문제는 심각하죠. 환경오염에 온갖 정치적 이슈까지 바다가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KMI 영상보고서 오늘은요, 한기욱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살펴볼 KMI 연구보고서는요, 글로벌 수산 이슈 대응을 위한 이머징 이슈 분석 모델 구축 연구. 자, 우선 제목상에 글로벌 수산은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머징 이슈 분석 모델,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 이머징 이슈라고 듣는 순간부터 이미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특히 이제 이머징 이슈라고 하면은 네. 일단 최근 당장은 그렇게 우리가 파급력이 높은 이슈는 아니지만 향후에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이머징 이슈라고 합니다. 네네.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열심히 복잡한 연구를 하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산물은 그런 다른 그런 단백질 섭취원들과 비교했을 때 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류만 해도 그런 1차 생산된 물량이 한 9.8% 정도가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수산물의 경우는 37% 이상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교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세계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고 어떤 이슈가 향후 주목을 받을 수 있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런 기회 요소는 포착을 하고 위협은 축소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수산업계는 굉장히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수산업계의 대외 의존도를 37%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수산물이 그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까요? 수입 품목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많이 드시는 참치, 연어, 새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수출 품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치, 김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결국에 무역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 연구원님이 이런 연구를 안 하신다. 그러면 글로벌 이슈에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참치, 연어, 새우 마음껏 못 먹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아마 그런 식량 안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언급이 되고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특정한 이슈,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발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산물들을 값비싼 가격으로 먹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산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새우, 새우나 연어. 네, 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지만 이제 특정 국가로부터의 그런 수입 루트가 차단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더 가격 교섭력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참치를 못 먹는다, 연어를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또 연구원님은 참치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라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슈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이슈를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연구의 경우는 우리 한 글로벌 뉴스, 그러니까 8만여 개의 뉴스 소스를 지니고 있는 뉴스 API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만을 남겨가지고 주요 이슈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식품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산물이 그런 건강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관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흔히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요. 21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또 적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 늘었죠.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환경 오염 이슈가 발생하고요. 2022년도로 넘어가면은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또 완화가 되잖아요. 시작이라는 게 바로바로 다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또 최근 2023년도를 대상으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었던 건 건강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은 뭐 푸드테크 아마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아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연구원님 중간 답변하시면서 재밌는 게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렇죠? 연구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 재밌으세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시스템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빠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네네. 그런 활성화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연구를 하다 보면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기욱 연구원님 그 연구 보고서를 잠시 보면 뭐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스페인까지 그 수산업 동향을 샅샅이 다 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들을 다 다니신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네. 아까 이 연구의 주제 자체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모델 구축인 연구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실제 그 각 국가를 방문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사를 토대로 이렇게 네네.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좀 재밌었던 거는 또 재밌었어요. 네네. 또 재밌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습관이 됐네. 아, 근데 이 어려운 연구를 재밌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나요? 그 각 세계 시장마다 그런 뭐 경제, 인구 사회 구조, 문화, 지리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보통 제가 오늘 뭐 다 국가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EU와 같은 그런 선진국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탄소 중립 네. 아니면 지속 가능성 이와 관련된 좀 상대적으로 좀 선진화된 그런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 네. 또 식품 소비와 관련해서도 이제 단순히 이제 약간 영양 성분 측면이 아니라 네. 그런 식단, 다이어트식 이렇게까지도 연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게 아마 시까지? 네, 이제 아세안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산물을 생산도 하고 네네. 수입도 하는데 얘를 보통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슈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 도출이 되냐면 이제 수산물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이제 양식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세 철폐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로부터 이슈를 이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네. 일본의 이런 원전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었고 하나 좀 재미있었던 또 다른 포인트는 네. 먹방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유일해요, 먹방이? 네, 왜냐면 먹방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언어니까 네네. 그걸 실제로 영문명으로도 뭐 MUKBANG 해가지고 먹방 해가지고 먹방! 네. 정말이에요? 먹방이라는 포인트가 어찌 보면 하나의 이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것들을 잘 키워서 소비 문화를 육성을 한다면은 네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산식품과 관련해서 또 먹방이라는 이런 또 핵심 뭐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나라구나를 네네. 연계시켜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원님이 너무 재미나게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어려운 제목부터 봤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먹방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연구원님이 만약에 내가 지금 수산업계를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수산물로 만약에 먹방을 한다. 우리 연구원님은 어떤 먹방 자신 있으세요? 제 연구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라. 참치 어떠세요? 참치 좋죠. 연어 어떠세요? 제가 그럼 주도해서 한번 먹방을 하나 봐. 아니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하시더니 이렇게 쉬운 질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다시 그러면 어려운 질문으로 갈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어려운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 분석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모델을 구축을 하시고 그렇죠? 네, 아까 이머징 이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네.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런 이머징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이제 또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 향후 어떻게 언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가 네네.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네. 네, 공공행정학자 중에 이제 몰리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슈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되고 이제 확산되고 이제 네네. 소멸되는 과정까지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이슈가 결국에는 S자 이런 커브 형태로 확산이 되고 이제 소멸이 된다고 해요. 그 말인즉 우리는 그러면
이런 S자 커브 중에서 이렇게 확산, 성장되기 직전에 이 포인트를 발견한다면 이 이슈가 결국에는 확산이 될 거니까 네네. 이 확산되기 전 포인트를 잡아낸다면 이게 향후 이머징 이슈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도 지금 2023년이 되니까 앞서 저희가 뽑았던 이런 이머징 이슈들이 실제로도 주요한 이슈로 올라와서 네.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이번에 그 뽑은 이머징 이슈 중 그 적중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뭐 제가 퍼센트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반 이상은 네, 어느 정도씩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좀 겸손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겸손하게 반 이상은 적중했다. 네. 이야.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 이머징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그 대응이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식품 안전입니다. 기본 중에 또 기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머징 이슈가 아니라 그냥 중요한 이슈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그런 식품 안전은 우리의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그런 위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런 항목이었다면 네. 지금은 무역 장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으로요? 네, 왜냐면은 선진국들은 이제 또 자국 산업 보호라든지 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런 위생 기준을 굉장히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존의 식품 안전은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식품을 먹는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네. 지금의 식품 안전은 그 나라의 경쟁력과 관련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로 또 뽑고 싶은 거는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 네네. 환경 오염도 똑같아요. 실제로 아까도 제가 푸드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런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환경 피해는 좀 줄여주면서 네. 이제 우리의 그런 먹거리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다라는 네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수산식품 소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수산식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건강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다면 네네네. 지금은 이 수산식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소비하느냐에 대한 포커스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가치 있게 소비하는 네네. 거? 네. 최근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뭐 다이어트라든지 굉장히 중요시 관심 생각하잖아요. 많죠. 예. 수산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슈 중 다이어트와 연관된 그 연구 결과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수산물이 네네. 그런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럼 간단하게 지금 있나요? 뭐 이슈와 딱 적중하는 수산물. 그건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제 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연구를 해보셔야 좀 되네요. 연구를 그렇죠? 더 해보고 수산물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게 연구 보고서로 끝나는 건지 실제로 수산업계에서 이런 분석 모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연구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활용이 되어야 그게 그럼요. 연구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이제 해외 시장 분석 센터이고 네. 주로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델을 지금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월마다 실제로 세계에서 어떤 이슈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이슈화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자료들은 사실 관계 부처라든지 해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것만은 좀 알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주체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정책 당국에서 이제 그런 수출 전략 수립이라든지 그런 수급 전략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 자료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업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업계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결과가 있으면 이제 발표도 좀 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뭐 메일로라든지 네. 이런 이슈를 계속 제공해드리면서 네네. 그런 전략 수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그 어떤 이머징한 이슈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더라도요, 우리 수산업과 수산식품업계가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오늘도 수많은 분석 자료와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KMI 연구는 쭉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한기욱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